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도록 모든 인간들이 자고로 참으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하는 이 거룩한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대 우리나라 19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5월 8일이 월요일 어버이날. 그래서 그 다음 날로 한 거죠. 원래 하려고 하면 금년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옥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단 말이죠. 그 탄핵된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막 급하게 헌법에 있는 날짜에 의해서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탄핵되고 대통령 유고 시에 빨리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빨리 삼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가 봐. 그 법에 따라서 지금 5월 9일인데 대통령 후보 중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뭐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10명, 11명이 쭉 나왔는데 5명이 지금 다섯 번째 TV 토론을 했어요. 어제까지인가 했는가, 그저께까지 했는지 TV 토론을 5명이 이제는 제일 앞선 순서 제일 득표율이 적어도 2% 이상, 전체 국민 중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2% 이상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2%가 되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심상정 후보,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제일 많이 나오는 득표가 지금 거의 40% 가까이 나오는 득표가 지금 문재인 후보, 이렇게 5명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 했는데 그 후보들 중에서 구호가 후보 구호 나와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내는 이런 구호를 한다 하고는 그 대통령 후보로서 내는 구호 중에 하나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거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이래요. 참 그거를 이래 들어보면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어째 보면은 백성들을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 나라 백성 그럼 이게 백성들 앞에 지금 어째 보면은 나 넣는 구호인데 그럼 지금까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건가?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게 현재는 그러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나는 나라다운 나라도 아닌데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현재 있는 백성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에, 구호로 내서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 돼서 구호로 냈을 때는 그 전까지는 그러면 나라답지 않는 나라에서, 나라답지 않는 나라를 어떡하지 바꾸려고 이 나라는 도무지 내가 못 있겠다. 이런 것으로 나타내는 이거는요, 옛날 같으면은 이거는 반역이요, 반역. 반역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나라를 바꾸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투표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우리 나라를 하고는 들어왔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럴 때에 내가 소속해 있는 나라, 이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소속했는데 다른 나라 있으면 뭐 다른 나라 옮기면 되는데 아니면 내가 다른 옮기면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소속해 있는 거는. 근데 그런 나라를 두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자 하고 열심히 일했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기분 나빠, 솔직히 한마디로.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거 아니냐. 너무 국민을 낮춰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라는 이런 그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좀 과하다. 과하다. 만약에 나라다운 나라가 안 맞다 그러면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하면은, 그럼 지금 한 5년 정도 이제 그 사람한테 대통령을 주어져서 5년 정도 주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나름대로 마참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결혼했다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바로 직전에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냈는데 대통령을 해봐도 감옥에 들어가는데 5년 정도 지나면은 그 연수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5년 만에 평소에 나라 같지 않는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자기가 생각한 나라죠. 그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 5년이라는 기간이 만약에 나라다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5년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겠다니. 이런 건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자가 오래전에 중국의 공자가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한 500년이 더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중국 기원전 6세기란 말이에요. 기원전 6세기. 그때 551년에 태어난 공자가 평생 한 목숨, 나름대로 5년이 아니에요. 어쩌면 한 50년 정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나름대로 나라의 왕이 있으니까 왕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신하로서 나라가 참 안정된 나라, 적어도 기틀이 있는 나라, 그렇게 삼아보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헌신을 내는 거예요. 헌신. 그때는 왕 되겠다는 제도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는 자체가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입장에서는요, 바로 그 대통령이죠. 대통령. 제도 자체가 한 개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통치자 되겠다, 이 자체는 개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통치 자체를 해서 어떤 나라면 나라, 어떤 정부, 정부 나라 한 개념이 안 들어서 있으니까 왕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어떤 하나의 그 부분 단위를 중국에 7개 어떤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에서 또 그 나라에서 안 되니까 또 다른 나라 옮겨가면서 평생을 한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래 해도 다 못했는데요. 개인이 구호를 외친다고 될까? 분명히 안 된다면은 그 구호로 인해서 저렇게 구호에 하나 집착한다면, 만약에 5년 내로 못한다면은 평소에 5년 내에 하겠다고 한 걸 못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을 벌릴까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치에 대한, 한 개인의 가치에 대한 것을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선거 기간이 주어서 제가 지금 거는 구호를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해 보는데, 나라다운 나라 하는 이 표현을 하듯이 또 연결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다운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해. 그건 내 개인 문제니까.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인간이 인간의 얼굴을 쓰고 인간답게 못 살면 그 짐승이나 다름이 없지. 그 개인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라 하는 것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한 내 자세를 볼 때, 내가 볼 때, 그 적어도 열심히 했다.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하던 한 사람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하고 대통령 후보가 그래버리면 내가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나라, 만듭시다. 만약 인간다운 인간을 만듭시다 라고 구호를 했다면 어떨까 이거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듭시다. 난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그런 구호를 갖고 나왔다면 아마 그건 저는요 완전히 쌍수 들고 흔들죠. 쌍수 들고 맞이하죠. 정말 바람직하지.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분명 인간됨이 분명히 있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합시다 라고 했다면은 저는 환영이죠. 환영. 이거는 보통 환영이 아니죠. 그런 구호를 울고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에서 연결해보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대통령으로서 감옥 속 갈 수밖에 없느냐? 요거하고 연결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아직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요소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공자도 우리가 한 2500년 전으로 연결할 때 왜 자꾸 공자하고 연결하느냐? 대한민국의 시각을 넓혀서 이것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자꾸 연결하려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작을 하면은 이조 시대부터 이 내용이 벌써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뿌리 박혀 있거든. 아직 공자의 사상에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부분이 바로 효잖아, 효행이잖아요, 효행. 공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의 근본이 뭐냐? 그럴 때 효를 제일 먼저 해야겠죠. 효를 행해야 사람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하는 것이 공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자가 효를 나타내지만은 전체 나라를 다스린 데는 효 말고 또 충이 있잖아요. 충. 효가 사람들이 개인에게 접근한다면은 부모와 관계에서 효를 했다면은 국가에 대해서는 충이잖아요. 충. 그래서 공자가 효를 가지고 또 충을 통해서 어떤 중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예서는 그 내용이 이것이 그 당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거 별거 아무도 아니다. 그것보다도 당장에 군사력 가지고 당장에 어떤 돈 가지고 당장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뭔가 술술 써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말자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공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위치에서 충을 해야 된다, 효를 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틀림없는 어떤 인이 있어야 된다. 인이, 의리, 지키는 말,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야 될 인이라고 하는 인이. 그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대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마치 지금의 대통령 후보가 나가서 나라다운 나라보담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공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걸 또 우리가 연결해보면은 가치라는 부분에 우리가 연결해볼 때 사람에 대한 가치, 내 개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자가 당대 지나면서 자기의 가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어진 내용에 내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 효를 행해서 또 충을 외쳐서 참 나라다운 나라 또 사람다운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지향을 내가 하는 것으로 앞으로 후대에 남기는 한 사람으로 내 가치를 남기겠다. 이거 공자는 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자의 가치를, 그 가치, 그렇게 걸어왔던 걸음을 통해서 하하, 공자, 그 남긴 그거, 나중에 후손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스승이 남긴 그 길을 우리가 계속 알리자. 다른 나라도 알리고 이것을 하나의 나라를 다스린 하나의 치구로 삼자. 치구의 도리를 삼자. 그래갖고 제자들이 앉아서 연구하고 자로 남긴 것이
지금 남아있는 뭐 노는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학인이 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공자가 쓴 것도 있지만은 공자가 제자들이 남긴 글들이 많이 남아서 유교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도리다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조시대 때 이성계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국가를 500년 이상 지금 다스린 거예요. 500년 이상 나라가 유지되는 데는 분명 공자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공자는 지금 현재 볼 때는 가치가, 공자의 가치가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수없이 살아온 중에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여전히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지나온 사람에 대한 가치를 지금 우리가 다시 돋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당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현재적인 가치를 우리가 개인의 가치를 연결해서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연결하면서 지금 가치를 준하면은 다음에 당대에서 그 가치하고 맞아가는 그 내용을 볼 때는 그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서 가치의 추락으로 볼 수 있는 감옥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구치소에 가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우리 민족의 하나의 나름대로 모델, 어떤 모델이냐? 가치에 대한 고민, 대통령에 대한 자리에서 지금 천한자고 천한자리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재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수에. 요 자리 개인이 당대에서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또 재수까지 연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전 세계에 두고 또 있겠느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감옥소 가 있는데 그 대통령의 자리를 두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선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감옥소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있으니까 입에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를 대통령이 있을 때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감옥소에 있는 아무도 보잘것없는 그 가치 속에 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있는 이 지경이랍니다. 이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한 개인의 가치를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그건 우리가 공자까지 열 수 있는 거예요. 공자.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꿈을 가지고 실제로 행했던 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둔다면은 또 한편으로 지금은 자기를 공격하는 대통령이 된 것에서 공격하고 또 그다음에는 감옥소 들은까지 공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5월 9일에 있는 대통령 후보, 대통령 그 선거 기간까지 있을 그 고난, 고난이 아니고 그 비난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그 입장. 국민으로서 이걸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뭐 뉴스로 전부 다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표가 어디로 가고 다음 대통령이 누구 될까 요것만 생각했지 지금 실제 감옥소에 있는 그 고민하는 한 사람에 대한 건 전혀 접근 안 하죠.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실질적인 내 사는 삶하고 환경하고 전혀 뭐 별 차이가 없는 지금 때에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한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요. 공자도 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지금 대통령으로 난 5명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포대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하면요 그거는 약해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을 지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에 내가 거기서 뭔가는 내 스스로가 뭔가 깨달아진다면 또 거기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거기서 희망을 줄 수 있다. 저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은 어떤 내용일까? 요것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구호 외쳐서 대통령 후보로서 내가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 저런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 구호 듣는 것보다도 우리는 감옥소에서 지금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가니 안 가니 재판 중에 있는 대통령직을 해봤던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이 거기서 나름대로 참 희망을 찾고 뭔가 소망을 찾는 그 내용이요 나에게는 더 힘이 되고 절실하고 그것이 내 사는 삶에 앞으로 내 후세와 두고두고 오는 내 후손들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는 어떤 위치에서 내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공자와 같은 자리 대통령으로서 내 한 사람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으로 대통령으로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분명한 가치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감옥에 있는 중에 대통령 선거하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대통령으로 있다가 탄핵돼서 감옥에 있는데 그때 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아직 그 탄핵이 돼 있는 상태를 그래갖고 또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한다는 거는 어째보면요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또 역시 탄핵돼 가서 감옥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직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같아 마치 불나방에 불은 피어났는데 나방들이 막 불을 보고 달렸던 분명히 다 죽을 것이 뻔한 거예요. 탄핵될 것이 뻔한 사람들 그걸 대통령 되겠다고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도장 찍겠다고 그 선거하겠다고 바라보는 이거는요 너무 이거는 잔인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지금 고문당하는 현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가치를 나라의 가치 다른 나라 볼 때는 그렇다는 거지. 내 개인의 가치도 그렇지만은 무참하게 지금 뭐 감옥에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가치가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고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볼 때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요 이거는 우스운 나라예요. 우스운 나라 웃기는 나라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탄핵되어 있는 대통령 탄핵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대통령 자리를 막 후보하겠다고 막 전부 다 유세를 하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소망을 찾는다면 내 개인에게 소망을 찾는다면 이건 고난인데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러면은 119편의 71절에 고난당한 후에 내가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그러므로 시편 몇 편이? 시편 34편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희망 내 개인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시편 34편 2절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이로 인하여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어떤 사람들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죠.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지금 아주 우습게 보고 감옥소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막 짓밟고 있듯이 온 세계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감옥소에 있는 사람에게나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게 어려울 때인데 공부할 때인데 고난인데 이 고난 중에 고난 당한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리니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이런 소망을 두고 참고 나가야지. 이 수치스러운 때를 참고 나가야지. 다른 사람의 고난당한 것을 기회로 삼아오고 대통령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면 내가 양보를 하고, 이게 이제 공자가 외치는 내용이에요. 공자가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하고 막 외치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막 침략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 공자가 늘 그 부분을 주장하죠. 똑같은 게 이 가치에 대한 내용은 2500년 전에 어떤 공자가 외치는 거나 지금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이나 또 현재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내 개인은 여전히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에 내가 어떻게 택할 것이냐,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냐 항상 고민해야 될 분명한 위치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